나도 구독 꾹꾹. 소가 된 게으름뱅이. 아주 옛날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늘 빈둥빈둥하는 게 일이었지요.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걸. 햇볕이 따뜻한 날은 낮잠이 최고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이렇게 얼렁뚱땅 핑계만 대면서 30살이 넘도록 지게 한번 져본 적이 없었답니다. 장가를 가도 게으름뱅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다그치며 말했어요. 뭐라도 좀 하지 그래요. 배가 부르면 꼼짝도 하기 싫은걸. 게으름뱅이는 들은 척 만척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그래도 뭐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사는걸. 게으름뱅이는 태연히 누워서 드르렁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 내내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답니다.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벼고 채소가 다 말라졌네. 아이 일을 어째.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샘을 파기로 했어요. 영차. 샘을 파고 논밭에 물을 대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으름뱅이의 아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일하는데 당신은 잠만 자니 이젠 나도 모르겠소. 나도 지쳤으니 이대로 앉아 같이 굶어 죽읍시다. 그랬더니 게으름뱅이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지겨워. 당신 잔소리만 없으면 내가 더 편히 살 텐데. 그렇게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야지.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배 두 피를 들고 집을 휙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길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게으름뱅이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한가로이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오막살이 한 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저기서 좀 쉬어가야겠군. 슬슬 피곤해진 게으름뱅이는 오막살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막살이에 도착해보니 한 노인이 골똘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게으름뱅이가 쭈뼛쭈뼛 다가가 보니 노인은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그리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까? 소 머리처럼 생겼으니 소 머리탈이지. 노인은 귀찮다는 듯이 게으름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에 쓰시게요? 다 쓸 데가 있으니 만드는 게지. 그런 것은 장에 내다 팔아도 아무도 안 살 텐데요. 그제야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면 내 알려주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쓰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네. 게으름뱅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가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써보면 될 것 아닌가?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뒤집어 써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꽉 조여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아우, 답답해 죽겠네.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는 탈을 벗으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게으름뱅이의 팔 대신 소의 앞다리가 쑥, 두 다리 대신 소의 뒷다리가 쑥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뿔이 쑥쑥, 엉덩이에서는 꼬리가 쑥쑥 자라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어서 이것 좀 벗겨줘요, 어서요.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왔지요. 그때 노인이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밧줄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목에 걸었습니다. 이랴 이놈의 소야, 갈 길이 멀구나. 어서 가자. 게으름뱅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는 것이었어요. 말 안 듣는 소에게는 매가 약이지. 결국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노인이 데려간 곳은 바로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장터였어요. 자, 여기 힘 좋고 튼튼한 소가 있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사가시오. 사람들은 소를 살피려고 입도 벌려보고 등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 노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터에는 음메 음메 소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구경꾼 중 한 농부가 이 소가 참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농부는 이리저리 살피더니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사지요.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떠나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물을 먹으면 죽는다니 참 이상한 소도 다 있군요. 뭐 어쨌든 그렇게 하죠.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쟁기를 메고 논밭도 갈고 덜컹덜컹 달구지를 끌고 무거운 곡식도 실어 날라야 했었지요. 너무 피곤해. 푹 자고 싶어. 하지만 잠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외양간은 축축했고 부지런한 농부는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소를 데리고 나가 일을 했으니깐요.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게으름뱅이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발굽은 갈라져 피가 나고 무거운 짐을 얹은 등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소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게으름뱅이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틈틈이 농부에게 애원하며 말을 했어요. 이봐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농부가 소의 말을 알아들을 리는 없었습니다. 이야, 이놈의 소가 바쁜데 일은 안 하고 왜 울기만 하는 거야? 농부는 소가 울 때마다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려댔어요. 게으름뱅이는 밤이면 밤마다 집 생각과 아내 생각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만나기만 하면 나를 원래대로 만들어주진 않을까? 게으름뱅이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노인이 농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그래, 물을 먹는 거야. 다음날 게으름뱅이는 일을 하면서 슬금슬금 농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마침 농부가 잠시 고삐를 놓고 오줌을 누러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게으름뱅이는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밭으로 달려간 게으름뱅이는 허겁지겁 물을 뜯어먹었어요. 그러고는 얌전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것이었어요. 이때 달려온 농부가 몹시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소는 온데간데 없고 웬 사람이 소 머리탈을 쓰고 소가죽을 덮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농부가 소리치는 바람에 게으름뱅이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농부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누굴까? 왜 나를 소로 만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노인의 오막살이가 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가 맞는데. 하지만 눈을 씻고 보아도 오막살이는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배 두 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게으름뱅이는 배 두 필을 메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그 후에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포근한 꿈을 꾸시면서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 네, 두부.